유산부터 미리 나눠주셔야 제사 지낼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아들 영수의 목소리가 추석상 위로 터져 나왔습니다. 송편과 전이 가지런히 놓인 제사상 앞 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장남 민수가 벌떡 일어나 동생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형만 편애하시면서 무슨 가족입니까? 5천만 원 빚에 쫓기던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 제발. 78세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몸이 휘청이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요. 막내 지영의 절규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제사상 위에 송편과 전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사는 78세 김정호 씨의 사연입니다. 큰 상 위에는 송편, 전, 탕국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지만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김정호는 상 앞에 앉아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장남 민수, 둘째 영수, 막내딸 지영. 모두 나이가 들어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김정호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제사 지내자. 김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둘째 아들 영수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탁자를 내려쳤습니다. 쿵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영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죠. 유산부터 미리 나눠주셔야 제사 지낼 마음이 생깁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남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민수는 동생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민수였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 제사를 지내야 하는 자리에서 유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민수는 동생의 멱살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맞섰습니다. 왜요? 형만 잘해주시면서 저는 뭡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어머니 박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논밭에서 일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 자식들의 싸움을 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동생을 밀쳐냈고 영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막내딸 지영이 급하게 오빠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오빠는 지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하지만 김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쏟아낸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 그냥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형은 대학 등록금도 받고 결혼 자금도 받았잖아요.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사귀지 못한 서운함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나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 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잖아. 민수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공부를 싫어했고 학교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차별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제발 오늘만큼은.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김정호는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논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기 위해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주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오빠들을 말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이 모여 화목해야 할 자리가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김정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 웃고 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김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수는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만 잘해줬잖아요. 제 사업 망했을 땐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영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내가 도박 같은 사업에 빠져 허비한 걸 왜 부모님 탓으로 돌려. 두 형제의 대치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영수가 치킨집 사업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영수는 아버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야, 그 돈은 내 어머니 병원비로 모아둔 거다. 미안하다. 그날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사채를 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됐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영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형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영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수는 다시 형을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1,0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야, 나도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여유가 없어. 그리고 너 이미 삼촌한테도 빌렸잖아. 그것부터 갚아. 민수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형의 집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영수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수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갚기도 벅찼습니다. 영수의 아내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내의 차가운 말이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영수는 가족들에게 한 번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에 갔지만 그저 웃으며 잘 지내요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형만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영수를 갉아먹었습니다. 부러움은 점점 원망으로 변했고 원망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민수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민수는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늘 피곤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번번이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만 기대려고 해? 민수는 동생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억지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서운함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은 항상 부모님한테 잘 보였잖아요. 영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저는요? 저는 항상 문제아 취급받았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건 내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나도 밤새워 공부했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비 벌었어. 너는 뭐 했어?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학교보다는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부모님이 뭐라 하면 반항했습니다.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못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차별받아야 하는 이유입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김정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별이라니. 김정호는 단 한 번도 자식들을 차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둘째까지 뒷바라지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영이 오빠들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엄마 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지금 자식들의 싸움을 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뭐야?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내야 하는 날에 유산 타령을 하냐?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언제 말합니까? 평생 참고 살라는 겁니까? 두 형제의 갈등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김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김정호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김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군 채 밥상 위를 응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제사상 위의 음식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사치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영수의 절규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영수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김정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가 5살 때였습니다. 김정호가 논에서 일하다 다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파?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상처를 어루만지던 영수. 그때 영수는 얼마나 착했던가요? 김정호는 그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영수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말씀하세요. 제발. 영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고개를 더욱 떨구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김정호도 서운했습니다. 영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 김정호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 박말순의 병원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암 판정을 받은 아내를 위해 김정호는 평생 모은 돈을 병원비로 써야 했습니다. 영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정호는 아내의 병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수는 그때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아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낳았습니다. 막내딸 지영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영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김정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김정호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정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차별한 적은 없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결혼 자금도 주셨잖아요. 저는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터로 내몰렸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영수는 형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바라봤습니다. 김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김정우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 김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천천히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가 아팠다. 김정우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도 민수도 지영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박말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지만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김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3년 전 내가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어머니 병원비로 돈을 써야 했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김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암이었다.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넘었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다는 사실을 영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수는 그때 힘들어하고 있었잖니. 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영수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차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편이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영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내 살림 꾸리기 바빴잖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김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 말에 영수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김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한 탓에 기력이 빠졌습니다. 지영이 급하게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김정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물을 따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김정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온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흐르던 침묵을 깬 건 어머니였습니다. 박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영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 집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가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영수가 눈물 젖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팠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평생의 서러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수는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마음으로 밥을 먹습니까? 마음으로 빚을 갚습니까?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전 지금 5천만 원 빚이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입니다. 집사람은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갔습니다. 영수의 고백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5천만 원이라고?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영수는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해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두 형제는 또다시 대치했습니다. 지영이 급하게 오빠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정우가 급하게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이렇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빨래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자신은 굶으면서 밥을 더 떠줬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자식들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봐.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영이 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정우가 다급하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가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화를 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오고 있어. 빨리 문 열어놔. 지영이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정우는 아내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약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김정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 떠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동생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형제는 어머니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요. 빨리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김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세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김정우가 따라 나서려 하자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타세요.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수와 민수, 지영은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 남매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민수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지영이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들 이제 그만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되셨잖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도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병원 가자. 세 남매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민수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동생을 이해했더라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응급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김정우는 응급실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다가가자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 내 가족은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영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정우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김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과 잠깐 얘기 좀 하죠. 의사는 김정우와 세 자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두가 의자에 앉자 의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분이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죠? 김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정기검진은 받으셨습니까?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이 없어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니 암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기댔습니다.
김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는 가능합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포함하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 말에 김정우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상담실을 나온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출금도 있고 아이들 학비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민수는 막막했습니다. 영수는 벽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걸까요? 영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은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김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소?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세 자녀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영이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빠들이 싸우게 내버려둬서.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어. 민수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영수는 어머니 발치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엄마 좀 봐라. 영수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는 영수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부디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 말에 영수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형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영수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형, 제가 철없이 굴었어요. 두 형제는 어머니 앞에서 화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푹 쉬세요. 가족들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하지만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마련할 거예요. 그때 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나도 돕겠어. 민수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빚도 있잖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게. 일을 더해서라도. 민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지영도 나섰습니다. 저도 예금 깨서 보탤게요. 그리고 학교에 대출 신청해 볼게요. 김정우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세 자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할 일이에요.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정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영수와 지영도 긴장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미 유언장을 써두셨어.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거기 없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제 이름만 김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영수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없다고? 왜요? 왜 제 이름만 뺀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들었습니다. 영수야, 김정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평생 차별받고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할 줄 몰랐다. 그 말에 영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요? 그럼 제가 빚에 쫓겨다닐 때 가족은 뭐 했습니까? 제가 아내와 아이들한테 버림받을 때 가족은 어디 있었습니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건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하지만 영수는 형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청했죠. 형한테도 청했고 아버지한테도 청했어요. 하지만 다들 외면했잖아요. 영수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잠깐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가 아팠단 말이다. 내가 너를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었어.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저를 유언장에서 빼는 이유가 됩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건 땅밖에 없다. 그 땅은 내 형과 누이가 나눠 가질 거다. 하지만 그건 돈 때문이 아니야. 김정우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함께 밥상 앞에 앉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김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는 오늘 추석상 앞에서 유산 타령을 했어. 돌아가신 조상님들 앞에서 말이야. 영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쌓인 서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지영이 오빠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아니에요. 지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빠도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민수도 천천히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형이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도 사실 여유가 없었어.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집에서는 돈 쓸 때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너한테 짜증을 냈던 것 같아. 영수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 저도 미안해요. 형 사정도 모르고 무작정 돈만 달라고 했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김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버지 소원이야. 영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에서 제 이름을 빼신 건 이해합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가족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김정우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어.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게 가족이야. 그 말에 영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수야, 형이 도와줄게. 내 빈말이야. 영수는 놀라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그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형이 대출 받아서라도 도와줄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영수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고마워. 지영도 오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들, 우리 힘을 합치면 엄마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예금 깨고 대출도 받을게요. 오빠들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세 남매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김정우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돕고 함께하는 모습. 김정우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유산이 얼마가 되든 자식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김정우가 물었습니다. 왜? 영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사과해야죠. 그리고 아이들도 데려와야 하고요. 민수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이 같이 갈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 혼자 갈게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영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나도 제대로 된 가장이 될 거야. 영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달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남은 김정우와 민수,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병원을 나선 뒤 복도에는 김정우와 민수, 지영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치료비 정말 5천만 원이나 필요한 거예요?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더구나. 민수는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집을 팔면 한 2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대출금 갚고 나면 5천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집을 팔면 너희 식구는 어떻게 하니?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면 되죠. 괜찮습니다. 지영도 나섰습니다. 저도 예금 3천만 원 있어요. 다 드릴게요. 김정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그건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 아니냐.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더 중요해요.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엄마는 지금 치료받아야 해요. 김정호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평생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이 정도도 못하면 자식이 아니죠. 지영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맞아요, 아빠.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때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그런데 영수 오빠는 어떡하지?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지금 빚이 있어서 힘들 거야. 내가 영수 몫까지 부담할게.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그건 안 돼. 지영은 두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돈보다 중요한 건 추억이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기신 건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 아니야?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빤 형이랑 둘이 밤새 싸우다가도 아침이 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갔잖아.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 먹으면서 웃었잖아. 그게 가족이야.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지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호도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지영이 말이 맞다. 김정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쓴 건 너희들에게 돈을 남겨주기 위함이 아니었어. 너희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길 바랐던 거야. 영수한테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고. 지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영수 오빠도 이제 알았어요. 오빠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봤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영수도 변할 거예요. 저도 동생을 더 챙길게요. 김정호는 두 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어머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김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제 서로 돕고 살 거래요. 어머니는 잠결에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꼭 나으세요. 우리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영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동생들도 다 챙기면서요. 다음 날 아침 영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영수야, 그게 뭐야? 영수는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사람이 싸준 반찬이에요. 아버지랑 형, 지영이 먹으라고요. 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재수 씨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집사람한테 다 털어놨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영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집사람이 울면서 오늘 같이 병원에 오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 챙겨서 곧 올 거예요. 지영이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잘했어요. 잠시 후 영수의 아내 은희와 두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해서 김정우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은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아버지가 못나서 그런 거지. 두 아이도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김정우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강이 민이 많이 컸네. 아이들은 할아버지 품에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동생 가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수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고마워. 형이 어제 해준 말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두 형제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 갈등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조카들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강희, 민희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왔어요. 아이들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김정우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강희, 민희.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난 것입니다. 여보 애들아, 가족들이 모두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머니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모였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이 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 이해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민수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모였으니까 힘을 합쳐서 엄마 치료할게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가족은 어머니 병상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주었고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돈도 유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잘 마쳤고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김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자녀는 번갈아 가며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을 마치고 달려왔고 영수는 일용직 일을 하다가도 시간을 쪼개왔습니다. 지영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을 팔았어요. 김정우는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정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억 3천만 원에 팔렸어요. 대출금 갚고 나니 7천만 원 남았습니다. 엄마 치료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전세 얻을 거예요. 김정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집은 또 살면 되죠.
엄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영수도 나섰습니다. 저도 빚을 정리했어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삼촌한테 고개 숙이고 빌었죠. 그동안 제가 너무 오만했다고, 이제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삼촌이 2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나머지는 형이 도와줬고요. 민수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영수야.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이제 빚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우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영수야. 정말 잘했어. 영수는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철없이 굴었죠.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도 잘못했어. 너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영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저도 달라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예금 다 깨서 3천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대출도 받았어요. 1,000만 원이요. 어머니가 놀라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 결혼 자금인데. 하지만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결혼은 천천히 해도 돼요. 엄마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죠. 어머니는 세 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평생 우리 키워주셨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안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집에서 푹 쉬시면서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우는 의사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 자녀도 의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했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김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영수의 아내 은희도 왔고 민수의 아내 수진도 왔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은희와 수진도 도왔습니다. 재수 씨, 우리도 도울게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송편은 없었지만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정우는 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달 전 추석상 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정우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모인 걸 축하하며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아이들은 주스로 건배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돈만 밝히고 가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우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수야, 이제 그만.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용서를 구해야 마음이 편해요. 김정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용서해. 다 용서해. 영수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도 동생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야, 형도 미안해. 형이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어. 영수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형. 제가 더 잘못했어요. 지영이 오빠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오빠들, 이제 그만 울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세 남매는 서로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정호도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엎어질 뻔한 제사상은 이렇게 다시 차려졌습니다. 돈으로 차려진 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손주 강희가 말했습니다. 김정호는 밥을 떠서 손주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 강희 많이 먹어. 손주는 할아버지가 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정호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김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김정호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영수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김정호는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유언장이 필요 없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걸 봤으니까.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김정호는 세 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나눠 가져라. 공평하게.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세 남매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정호는 자식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해. 비로소 제사상 위의 음식들은 돈이 아닌 화해와 사랑의 상징으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안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